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 방금 전해진 속보에 의하면 북한의 신형 미사일,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위성 운반 로켓 엔진 분출 실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어제 지진으로 다시금 놀란 가슴이 북한의 행동 때문에 걱정으로 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사상 최악의 수해로 입고 있다고 전해지는 북한. 그래서 북한에 대한 수해 지원의 목소리도 야권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지만 북한이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수해 지원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지원해야 하는 것은 인본주의적 차원에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물자가 과연 주민들이 필요한 현장에 전달돼서 실제로 주민을 위해 사용되는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더욱 안타깝고 답답할 뿐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은 생각을 메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양지사가 응원합니다. 지난 40년간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오늘도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경주에서 또 4.5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지난 12일이었었죠. 규모 5.8 이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지 딱 일주일 만인데 어제 또 놀랐어요. 그리고 어제 서울 일부 지역과 인천 지역까지 그 진동을 느끼신 분들이 많거든요. 참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어제 저녁 8시 33분께 발생을 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서 진동이 감지될 정도로 센 지진이었죠. 이 지진이 발생한 진앙은 지난번 경주 지진이 발생한 이 경주시 내남면에서 남쪽으로 불과 3.9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고 하죠. 지난 10일 경주 지진 이후에 모두 370여 차례에 걸쳐서 이제 여진이 있었는데, 예. 여진으로 보자면 가장 규모가 큰 겁니다. 역대급 지진에 놀랐던 경주 인근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경남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과 인천 등 이 수도권에서까지도 이제 이번 지진에 크게 놀라서, 예. 집에서 뛰쳐나오는 등 불안이 계속 불안에 좀 떨어야 했는데요. 이게 이제 문제는 여진이냐, 아니면 또 다른 강진을 예고하는 전조냐, 예. 이런 점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엇갈리고 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재난 문자가 약 12분에서 15분 이후에 발송이 됐다라는 그런 측면하고, 재난안전처, 이 국민안전처의 홈페이지는 또다시 먹통이 됐다라는 보도가 아침에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언제 이런 이 불시의 재난에 대한 시스템이 완비가 되는지 참 답답해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 그렇죠. 예. 먼저 좀 생각해 볼 문제는
이게 그 재난, 특히 그 지진 예보 시스템이 과연 우리한테 있는 건가? 지진 예보는 힘들다고 그래도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좀 긴급하게 좀 재빠르게 모든 소식을 전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사실 이제 그 12분이 지나서 그 재난 문자가 발생이 됐다는 것은 이미 그 상황이 끝난 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그 예고 없는 재난 발생에 대한 그 신속한 경보 시스템 여전히 먹통이다. 이런 사실이 그 다시 한번 확인이 됐는데요. 예. 네, 과연 이 그 재난 문자 서비스라는 게 그 예고 없는 재난에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네. 좀 의문이 들 정도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되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 국민안전처의 그 홈페이지 또 그 지진 직후에 그 먹통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 14일 이제 국민안전처는 이 긴급 재난 발생 때 접속 폭주에 따른 그 먹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홈페이지 접속자 처리 용량을 크게 늘렸다. 이렇게 이제 밝힌 바 있거든요. 그러나 그 닷새 만에 또다시 그 문제가 됐습니다. 정비 중이다. 서비스 지연 중이다. 이런 문자만 그 홈페이지에 떴다고 하죠. 참. 자, 그리고 정치권도 추석 여진이 만만치 않은데 여권은 뉴욕발 이 반기문 대망론을 두고 말들이 많죠. 예? 맞습니다. 이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뉴욕 발언, 즉 그 내년 1월에 귀국하겠다. 이 국민들에게 크게 좀 보고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겠다. 이제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를 놓고 이제 그 반 총장 띄우기 그리고 반 총장 견제론이 이 새누리당 안에서도 그 충돌을 했습니다. 네, 그 반기문 사무총장의 그 내년 1월 그 귀국 발언을 그 이끌어냈던 이 정진석 새누리당 그 원내총무는 어제 이제 그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그 뉴욕에서 만났던 반기문 총장과의 그 대화 내용을 다시 이제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금이 환영을 기대한다. 그러자 이제 그 조원진 최고위원이 여당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환영할 일이다. 이렇게 이제 좀 거들고 나섰는데요. 예. 반면에 그 최고위원 가운데 유일한 그 비박계죠. 이 강석구 최고위원은 이 반 총장이 마치 그 구세주가 되는 양 너무 치켜세우면 우리 정치사에 부끄러운 점, 즉 오점이 남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그 제동을 걸기도 했다고 하죠. 예.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이해찬 의원이나 복당을 이제 결정을 한 거죠? 복당시키기로. 예? 네, 사실상 결의를 했다. 이렇게 이제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가 어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네, 사실상 이제 그 당무위원회 그 의결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이고요. 예. 그래서 복당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그 예고된 바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주목되는 것은 그 파장인데, 어찌 보면 이제 그 더민주의 그 또 하나의 그 킹메이커가 이제 좀 등장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예. 이게 이제 그 김종인 전 비대위 그 대표와의 그 갈등 관계 및 그 견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이 이제 그 앞으로 그 대선 판도에 어떤 함수 관계로 좀 드러날지 좀 주목이 되고요. 예.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좀 맡고 있죠. 그래서 이 친노 좌장으로서 이해찬 의원의 그 정치적인 선택, 즉 문재인 전 대표 쪽을 이제 밀어줄 거냐, 아니면 안희정 충남도지사 쪽으로 가느냐, 이런 것도 벌써부터 이제 관심의 초점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 같은 지역적 기반, 즉 그 충청권의 그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대망론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그 이해찬 의원의 그 향후 행보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추석 연휴 직후부터 민심에 대해서, 각 지역별 민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 있죠. 어제는 호남 민심에 대해서 3당의 입장 들어봤죠. 오늘은 수도권 얘기 좀 들어볼까 합니다. 자, 여야 차례로 연결할 텐데요. 먼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갑을 지역구로 두신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지진 못 느끼셨어요?
예, 느꼈습니다. 느끼셨죠? 예. 그 느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5 이상 되는 줄 알았는데, 참 걱정해요. 예. 불안감도 점점 커지고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요, 저 추석 연휴 때 어디, 지역구에 계셨죠? 예. 저는 안산하고 경기도 일원에서 추석 연휴를 지냈습니다. 그렇죠. 저 경기도당 위원장도 하시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지금 경기도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 이렇게 쭉 계시면서, 민심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떤 소리를 제일 많이 들으셨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셨던 그 지진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국민 안전, 과연 우리나라도 안전할까라는 생각과 또 북핵으로 인한 국가 안보 다 포함되죠. 그러니까 이런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여전히 이제 가계부채라는 청년 실업 등 굉장히 살기가 힘들다. 예.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 여론조사를 봐도 작년에 비해서 더 나빠졌다라는 게 한 57, 8%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여론조사 결과처럼 여전히 국민들은 또 우리 시민들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 한마디로 그게 안전하고 또 결부됐을 때 더욱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 원인이 절대적인 이제 소득의 문제도 있지만 양극화가 심화됨으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죠. 근데 이 추석이나 설이나 아무래도 욕먹는 건 야당보다 여당이 더 먹는 거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전해철 의원께서는 야당이시니까 야당에 대해서 쓴소리도 좀 하던가요? 그렇습니다. 야당 포함해서 이제 정치권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데 좀 확실한 대안 그리고 뭔가 희망과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 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제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 내지 문제 제기가 있고요. 야당에 대해서는 어찌됐든가 지난 총선에서 제1야당을 다수당을 야당에게 만들어줬는데 정부 여당의 실정에 대해서 확실한 문제 제기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또 그것에 대한 좀 쓴소리를 시민들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 야당과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오늘 아침에 속보로도 전해졌습니다만 북한이 또 한 번 그 사람네들 주장에 의하면 위성 룸반 로켓 엔진 분출 실험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신형 미사일 엔진 분출 실험에 성공했다 이런 속보가 전해졌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핵에 대한 불안감 같은 거 일반 주민들이 갖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수혜 지원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또 정말 여러 가지 무모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견제하고 억제가 필요합니다만은 그와 그 수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별개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이 특히 그 수혜라는 게 몇십 년 만에 있었던 굉장히 큰 피해라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별개로 또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주민들한테 전달이 되고 실제로 줬다 뺏는다는 얘기도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유엔이 왜 감시하러 가지 않습니까? 실제 전달되는지. 예? 근데 그거 다 유엔이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뺏는다라는 얘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되는지 이런 측면이 확실히 담보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좀 여론의 지지를 얻긴 힘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방식과 방법이 문제인데 그걸 금전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쌀로서 현물로서 직접 한다든지 또 우리가 그 실제로 그 전달 과정에서 상당 부분 역할을 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과 방식을 찾는다면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지도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아예 그러면 문을 닫아서 그런 가능성이나 방안에 대한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는 것은 저는 오히려 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추석 연휴에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정치인 그럼 누굴 꼽으시겠어요? 우리 전해철 의원께서는. 여러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말씀하신 것은 반기문 총장을 말씀하신 그렇죠. 것 같고요. 마침 또
우리 그 국회의장님과 예, 야당 포함해서 원내대표들이 이제 미국을 가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은 기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여쭤볼 게 몇 개 있는데, 첫 번째, 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원내대표단이 이제 방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기가 추석 전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리고 반기문 총장은 이제 만날 계획도 다 잡아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반기문 총장이 추석 밥상머리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못했는지 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제 그런 부분을 흔히 말할 때 정치공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론이 어느 쪽에 썰리는 것을 막는다든지 또 어떤 여론이 편향된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것을 배치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들을 뭐 정치공학이라는데 저들은 너무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세균 의장님나 세 분의 원내대표 갔던 것은 실제로 현재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여러 지도자나 또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입장을 설득하고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건데 과정에서 반기문 총장을 뵌다고 하더라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뭐 많은 국내 정치에 화제가 된다 해서 피하고 이럴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기문 총장님 관련해서는 현재 아직 구체적으로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여당이든 야당이든 유불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분이 대선 후보가 되는 현실 정치에 직접적으로 하게 됐을 때는 이 상황에 맞게 어깨가 검증도 하고 문제제기도 하고 또 과연 지도자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지만 지금 너무 그런 것까지 따져가지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새누리당으로 만일 가게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저 민주당의 입장에 지금 민주당이라고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약칭? 아니 이제 그 절차를 마무리해야 되죠. 아직은 안 되나요? 하겠다. 그래서 약칭은 이제 민주당을 쓰겠다는 거죠. 글쎄요, 약칭. 실무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럼 더민주라고 하겠습니다. 더민주 입장에서 볼 때는 만일 반기문 총장이 새누리당으로 가게 된다면 굉장히 섭섭할 것 같은데 말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이제 구체적으로. 근데 이건 가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출마를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제 가정에서 말씀한 걸 조금 이제 적절히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대선 후보 또 대통령은 정당이 중심이 되는 것에 후보나 또는 선출 또 실제로 당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과 인물 중심으로 하다 보면 과연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무엇을 실현할지를 국민들이 알 수가 없고 뿐만이 아니라 설령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후에 여러 정책을 진행하거나 또는 대통령으로서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뒷받침되는 것들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늘 저는 이야기할 때 정책 중심의 정당이 되는 게 우리 정치의 바람직한 방향이고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어떤 그 지지도나 또 그동안 정당의 역할이나 정당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새누리당으로 선택하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 제가 이걸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 정당의 밑바탕을 해서 쭉 정치를 하고 실천시키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우선적인 말씀이고요. 그분이 어느 당을 선택한다 해서 뭐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반기문 총장이 만일 대선 후보로 나가게 되면 그래서 만일 뭐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잘하는 대통령이 될 거라고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간 간접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실제 중요한 게 정당에 체화되지 않고 정당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후보는 성공하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정치에 어떤 정당을 선택하면 정당을 기반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정당 선택이 아니고 그 정당의 정책이나 또 정당이 추구했던 것을 본인이 맞다, 그걸 해왔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정당이 후보가 되는 거지. 그냥 지금 당선을 위해서 정당을 선택하는 좀 맞지 않다라는 면에서 반기문 총장께서도 정치를
하시고 또 대선에 출마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고 그게 또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도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약적으로 뭐 이렇게 외교관 출신이 나오는 건 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 같네요. 그죠? 네? 어느 이제 직업보다는 정당 정치의 과정과 경험이 좀 필요하지 않냐.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달샤벳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달샤벳입니다. 운동한다고 하는데도 티가 안 나셨죠? 이제 7330으로 운동해보세요. 일주일에 3번. 3번! 한 번 할 때마다 30분 이상. 7330! 달라질 수 있어요. 운동을 운동답게 만들어주는 7330. 달샤벳과 운동 약속. 7330으로 꼭 건강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토끼와 거북이는 누가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하는지 내기를 했어요. 토끼는 먼저 도착하기 위해 승용차를 탔어요. 승용차로 가니까 내가 더 빨리 가겠지? 하지만 약속 장소에 도착한 토끼는 깜짝 놀랐어요. 거북이가 먼저 도착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거북아, 어떻게 먼저 도착했니? 이번 주가 친환경 교통주간이라 지하철을 타고 왔지. 이럴 수가, 승용차가 더 빠를 줄 알았는데. 9월은 친환경 교통을 이용하는 달.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이동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베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찍톡탁 찍톡 탁찍톡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악사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할인. 계기판 찍고 카톡하면 가입 즉시 할인이 탁. 이것이 악사 마일리지 할인. 악사 다이렉트.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경우 이미 할인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똑똑 주유소 할인 똑똑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비교해보세요. 순증대수 1등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렌터카 연합회 2015년 기준.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9월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 시 100만 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60개월 4.9% 할부 이용 조건. 할부 원금 500만 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탈모? 빠지는 머리에 필요한 영양소는 따로 있죠. 그래서 판시드. 탈모를 개선하는 약용 효모와 케라틴 효과. 판시드 확실히 다른데? 빠지는 머리에 영양을 채우세요. 모바일 자신감? 판시드. 약국에 있습니다. 동국제약. 성공하는 회사의 업무 솔루션 알려드릴까요? 비즈메카 이지는 인사, 회계부터 전자결제까지 모든 업무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무료. 비즈메카 이지 하나로 모든 업무를 쉽고 빠르게. 무료 용량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비즈메카 이지 윤소희의 KT. 예, 화요일 아침입니다. 7시 38분 48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시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곳곳으로 차가 늘고 있는 가운데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북수원과 동수원 나들목 구간 화물차 관련한 사고로 1차로가 통제 중에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달래내에서 양재 사이로 차가 많은 가운데 나라남 분당 내곡 간주시고속화도로는 내곡 터널에서 내곡 나들목 쪽으로 밀려가고 있고요. 이후로도 언주로로 진입해서는 구룡 터널에서 삼성병원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매봉 터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동호대교와 성수대교 사이 1차로의 추돌사고 때문에 반포대교부터 속도 내기 어렵고요.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도 조금 전에 또 사고입니다. 가양대교와 난지나들목 사이 5차로의 사고 나서 이 부근부터 한강대교까지 쭉 밀려갑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앞서 일부에서는 수도권 민심, 야당의 입장 들어봤죠. 자, 이번엔 새누리당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을을 지역구로 두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예, 자, 추석 때 지역구에 계셨겠죠, 그죠? 네, 계속해서 지역구에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 제일 많이 들으셨어요? 아무래도 평상시에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지역분들 또 어르신들도 인사하고 식사하고 또 우리 지역에 좀 작은 야트막한 산이 있는데 그 산에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있었던 18대 총선 이후부터 수도권은 사실상 저희 새누리당의 무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특히 그 중에서도 서울은 박원순 시장이 재선을 하면서 25개 구 중에서도 5개 구만 빼놓고는 사실상 전부 야당 구청장이기 때문에 저희 새누리당이 수도 서울은 그냥 야당입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에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지만은 사실 민주당이 잘했으라기보다 새누리당이 못해서 그런 것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추석 민심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도 역시 새누리당이 아직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경제, 안보 이런 국가의 총체적 위기 앞에서 정부가 허둥대둥 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특히 이런 총체적인 위기 앞에서는 정치권 전체가 좀 국익을 위해서는 한 목소리도 내고 때로는 이 단합하는 그런 모습도 제일 중요한데 특히 우리 정부 여당이 많은 반성과 각오를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는 야당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란 거죠. 반기문 총장 얘기 좀 여쭤볼게요. 예. 아무래도 추석 연휴 동안 제일 좀 관심의 대상이 됐던 게 반 총장인데, 일단 첫 번째 뭐냐면, 내년 1월 귀국하겠다. 예? 예. 그리고, 보고대회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어요? 우리 김성태 의원께서는? 우선 그 발언의 의미를 떠나서, 예.
여당 원내대표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말합니다. 네. 그 자리에서 대국민 귀국 보고를 제안하는데 그 자리에서 반 총장이 거절하거나 좀 쉬었다가 귀국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덧붙여서 저는 반 총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도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임기 마치고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도 드리고 또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이죠. 또 우리나라가 직결된 사안, 북핵 문제나 이 동북아 갈등 관계를 조정해왔던 유엔 수장으로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조언하고 상황인식을 공유하는 것도 국가적으로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지금 김성태 의원께서는 반 총장의 언급이 대선 출마 언급은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상 세계 대통령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와 국민에게 그 10년 동안에 감사함을 표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해야 되는 것이고 문제는 그런 행보가 앞으로 새누리당 대권 주자로 나설 것이라는 그런 애착으로 기정사실화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에서도 뭐 그렇다면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보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대선 출마라고 해도 환영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저는 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김무성 전 대표는 주책 좀 그만 떨라고 그러던데요. 김무성 전 당대표로서는 또 그런 입장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반 총장이 출마를 하면 새누리당으로 출마를 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섣부른 예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새누리당은 공당이자 집권 여당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반기문 유엔 총장께서 지금까지 쭉 애교관으로서 걸어온 길을 볼 때 사실상 야당이 주장하는 그런 정치 노선과 함께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그렇다면은 새누리당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죠. 그렇군요. 예. 근데 지금 사실 만일 반 총장이 새누리당에 입당하게 되면은 김무성 전 대표의 입지는 좁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박들한테 주책 좀 그만 떨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기문 유엔 총장이 우리 새누리당에 이렇게 발을 딛는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요해서도 안 되고 또 그분에게 너무 큰 부담을 지어줘서도 안 되는 것이죠. 정치라는 것은 본인이 정말 큰 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 새누리당은 이 큰 그릇에 반기문 총장이 들어와서 또 당내 후보들과 선의의 경쟁을 벌려서 단련된 그런 모습으로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설 수 있길 기대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성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내 들어와서 경선 거쳐라. 그죠? 경선은 당원 당규상 너무 민주적인 절차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본인도 부정할 리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3지대론도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제3지대에 갔다가 나중에 합치는 방법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우리 새누리당이 본인에게 강요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희망해도 우리 뜻대로 되는 일도 아니죠. 오로지 반기문 유엔 총장께서 내년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뜻이 있으시다면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대권 구상이 있을 것이에요. 그 구상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에서 자기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문제는 오로지 자신의 문제고 자신의 판단입니다. 지역구 가셨을 때 반 총장 얘기들 많이 하던가요? 지역 주민들이? 대체로 좀 사실은 이제 추석 민심이라는 게 재래시장에 이렇게 가 서 있어도 아주 짤막하게 물어봅니다. 새누리당 잘해야 돼. 이런 식.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의 단문으로 던집니다. 네. 그렇지만은 대체적으로 어르신들께서는 조금 이렇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어르신들 목소리 속에 반기문 유엔 총장의 희망과 기대도 상당히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오늘 김성태 의원께서 대정부 질문하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20대 정기 국회 첫 질의자로서 여야를 통틀어서 첫 질의를 하게 됐는데 정치 분야죠? 예, 정치 분야에 뭐 하실 거예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저는 개헌 문제입니다. 개헌 문제와 북핵 문제를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정부가 제대로 진단했는가, 처방했는지,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된 질의를 가져가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저희가 열심히 볼게요. 예.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